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아직도 코트를 걸치고 다니는데요. 외투 없이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절대 제가 외로워서 추위를 타는 건 아니고요. 날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밤에 쌀쌀하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저번 주말에 오랜만에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열심히 일을 하던 모습과는 달리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일은 소홀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우리 사이, 책과 영화 사이. 진정한 자학 찾기 책과 영화 사이 세 번째 작품, 희곡 인형의 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유독 한 사람,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엄마입니다. 길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엄마를 어떻게 부르나요? 아마도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형제 혹은 자매의 이름을 넣어 땡땡이 엄마로 부를 겁니다. 이 땡땡이 엄마라는 호칭 속에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 즉 집에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죠. 지금은 옛날과 달리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은 아내, 그리고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누구의 아내, 엄마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고자 했던 노라. 그녀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인형의 집은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1879년에 쓴 희곡입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했죠. 이 시기에는 바깥의 경제활동을 전부 남성이 담당하면서 가정 내에만 머물렀던 여성의 역할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인공 노라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귀여운 딸로, 결혼 후에는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살고자 노력하는 한 여자였는데요. 노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여자의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그녀는 작은 종달새, 귀여운 다람쥐, 놀기 좋아하는 방울새라고 불리며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 충실하게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노라의 모습은 당시 유럽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결혼 전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오로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며 그야말로 예쁜 인형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따위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노라가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과거 노라는 병에 걸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남편 몰래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빌리게 됩니다. 훗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리는데요. 노라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에 당연하게도 남편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남편 헬메르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며 폭언을 내뱉죠. 지난 8년간 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사람이 위선자의 거짓말쟁이라니.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범죄자란 사실이야. 당신이 내 행복을 몽땅 망쳐놓았어. 내 미래도 다 파괴해버렸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경박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파멸하다니. 작은 종달새로 불리던 노라는 과연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노라를 더 형편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노라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간 자신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단지 즐거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은 놀이를 하는 방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난 당신의 인형 같은 아내였겠죠. 아버지 집에서 인형 같은 아이였듯이요. 희곡 인형의 집이 1879년 코펜하겐 왕립극장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고자 했던 노라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노라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죠.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 인습에 대항하여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상을 뜻하는 노라이즘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셔터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돈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일컫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성장기에 자립할 능력과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여성 심리를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돈 잘 버는 아내를 만나 편히 살길 바라는 셔터맨이 남성들의 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처럼 남성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능력 있는 공주를 기다리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능력 있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의지하는 순간 인형의 집에 사는 또 다른 노라가 될 뿐입니다. 노라가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함이었죠. 그것만이 행복한 삶의 시작점이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학우분들은 부디 누구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 마리오네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게요. 마리오네트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삶에서는 자아도, 어떠한 생기도, 진정한 행복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아를 찾기 위해 가출을 한 노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끝나기 전에 잠깐! 매주 따끈따끈한 책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 베스트셀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3월 셋째 주 순위에 따르면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기준 1위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그리고 알라딘 11번가에서는 유시민 정당인의 국가란 무엇인가가 1위를 차지하면서 한 주간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두 베스트셀러의 소개글 짧게 읽어드릴게요. 우선 언어의 온도는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농밀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유시민 정당인은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인형의 집,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 사회적 관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1879년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상정,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수빈이었습니다.